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운명의 출발과 변화, 끝이 있는 곳, 조광저자의 땅의 유혹입니다. 조광, 미르지리 연구소 소장. 저서 토하명, 땅의 아들, 산을 알면 운명이 보인다. 나는 신명나게 살 운명이다. 좌청룡 우백호. 1장 풍수의 기본 원리와 영향. 2장 한국의 산줄기와 지명. 3장 팔도 풍수. 4장 역사적 인물 풍수와 자연 원리. 5장 산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6장 산의 힘, 땅의 힘. 7장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대통령 묘. 8장 역대 대통령의 선영. 9장 대통령 풍수. 10장 청와대와 국회 풍수. 11장 수도권의 신도시. 12장 개발시대의 풍수. 풍수의 기본 원리. 풍수에서 사는 남자, 평안한 여자를 상징한다. 산사에 따라 기질도 달라진다. 사람의 기질도 산에서 온다. 산의 모양에 따라 바람이 다르고 산의 형세에 따라 삶에 전환되는 에너지의 과정이 다르다. 당연히 사람의 성격도 산에서 만들어진다. 풍수는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음택 풍수다. 묘지를 생기왕성한 곳에 잡는 방법과 과정, 산, 물, 방향, 사람 등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둘째, 양택 풍수다. 주택의 구성 요소 중 사람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문, 안방, 부엌, 방위별 배치를 조합하여 생기가 극대화되도록 이론화시킨 것이다. 셋째, 양기 풍수다. 마을과 도시의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양 도읍지를 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배산임수와 장풍득수의 기본 원리에 의해 터를 찾아야 하며 높은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바람을 가둘 수 있어야 최적지다. 밖에서 보면 안이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넓고 아늑한 곳이다. 환경에 완벽하게 적용한 생물들은 풍수를 몰라도 이미 풍수대로 살고 있다. 동해의 수면에 넘실대는 파도는 세지만 물속은 잔잔하고 부드럽다. 반대로 남해는 겉으로 잔잔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물살이 거세다. 남해 물고기는 물살을 견디기 위해 살이 탄탄하지만 동해의 물고기들은 거친 물살이 적어 살이 연하다. 충남 갯벌에 사는 낙지는 잘라도 한동안 죽지 않지만 거센 물살 속 풍성한 산소를 호흡하는 남해와 고등어는 물 밖에만 꺼내놓아도 금방 죽는다. 물고기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성격도 자연에 접해 있는 환경을 닮아간다. 그것이 풍수다. 일이 벌어지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전라도 경상도 사람이다. 다혈질이다. 급하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충청도 사람들은 현장을 보고 상황을 판단한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한다. 경기도 서울 사람들은 바라만 보고 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바라보다가 상황이 종료된다. 강원도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성할 뿐 그리 쉽게 사회의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 삶의 끈기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살아가지만 자기 주장을 하거나 세상 일에 모두 뛰어들지 않는다. 유순한 생활인이다. 정치적이지 않다. 이처럼 모두 다르다. 지역별 특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것은 산과 물의 영향이다. 또한 바람과 토양의 영향이다. 지역별 인물 특성이 확연히 다르듯 산과 토양도 다르다. 산세가 다르고 산형이 다르다. 산수가 인물을 만든다는 옛말이 옳다. 그것을 풍수지리학이라고 줄여서 풍수라고 한다. 경기도에는 정치인과 재벌 학자가 많고 전라도에는 정치인, 예능인이 많다. 충청도에는 충신이 많다. 서울 경기에는 인물도 없고 뭉치지도 않는다. 서울 경기 토박이들이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그리고 강원도는 유순하고 순수함은 있지만 정치나 사업적 근성이 약해 강력하게 목적 달성을 위해 온물 던지는 인물이 드물다. 충남 사람과 충북 사람은 같은 충청권이지만 확실히 다르다. 산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충청도 사람 중에서도 충남 사람은 은근하고 자신을 숨긴다. 충신이 나오기에 좋은 땅이다. 산들이 부드럽고 동그랗게 안으로 보듬어 현재를 긍정하는 기질이 있다. 반대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충북이다. 평지로 습한 곳에 사는 여성은 성에 밝고 남성은 성에 약하다. 반대로 산세가 강하면 남성성이 강하다. 산세가 강하다는 것은 산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의 몸통이 크고 웅장하며 에너지를 가진 것을 말한다. 우리는 산악민족이다. 국가를 비롯해서 교가와 국가에 준하는 노래들에 하나같이 산이 등장한다. 우리는 은연중 산을 찾고 산에 기대어 살고 있다. 국가나 교가에 산이 등장하는 이유는 내면에 산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궁을 지어도 산에 의지해서 짓고 관청을 지어도 산에 기대서 짓는다. 산은 마음의 언덕이고 생활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다.
산과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을 이루어 살고 죽으면 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풍수도 발전했다. 풍수는 세계적으로 사라졌다. 한국이 발원지이기도 하지만 한국에만 남았다. 양택에 대해서는 서양이나 동양 모두가 연구하지만 음택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외에는 아예 없다. 하지만 풍수의 핵심은 음택이다. 음택이 사람의 운명과 건강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다. 음택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동기감은 조상과 후손은 하나다. 화작 문화가 대세다. 국토도 좁고 산재들의 땅도 부족하니 화재 문화가 필요하다고 권장한다. 화장은 시신을 재로 만들어 뿌리거나 남은 재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화장이 필요하다면 시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화장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지만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화장하고 남은 요거를 나무에게 거름 주듯이 하지 말라는 당부다. 수목장이라고 해서 나무에 거름 주듯 하는 경우가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풍수의 원리를 알면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 수 있다. 풍수에서 말하는 동기감음이라는 것이 있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부산 동의대 이상명 교수의 실험이다. 성인 남자 3사람의 정액이 담긴 시험관에 각각 전압계를 설치한 뒤 다른 방에서 3사람을 약한 전류로 자극하는 실험을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3사람이 자극을 받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의 정액이 담긴 시험관에 설치한 전압계의 바늘이 올라왔다. 정확히 말하면 전자가 경련을 일으킨 것이다. 학자들은 이를 동기에 의한 반사과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동기감은 현상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를 인정한다고 해도 정자는 생명체이기에 가능하지만 이미 죽어 뼈만 남은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뼈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화학적으로 분선하면 인산캡슐의 집합체이지만 골수라는 말이 있듯 생물체의 정이 응집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월라드리드 박사는 사람의 뼛속에는 14종의 방탄성 탄소 원소가 사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다라는 발표를 했다. 이것을 풍수로 해석하면 뼈에는 그 사람이 가졌던 기운이 간직되어 있으며 깊은 파장을 가진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일본에서 실험한 내용이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 엄마에게 침 시술을 하면 아이가 낫는다는 실험이다. 성장한 아이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5살 이하의 어린아이의 경우 효과가 있음에 입증되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도 현인들은 알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동기간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진나라 때 곽박이 지은 금난경에 나온다. 첫 장 기간편에 시동산서붕 영종동응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내용을 풀면 이렇다. 중국 한나라 때 동쪽에 있는 미양궁에 구리로 만든 커다란 종이 매달려 있었다. 좋은 서쪽 땅 질령에 있는 구리산에서 캐어낸 구리 원료로 만들었다. 어느 날 누가 종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종이 저절로 울렸다. 황제가 이상해 옆에 있던 동방삭에게 종이 울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동방삭이 대답하기를 서쪽에 있는 구리산이 붕괴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과연 얼마 되지 않은 질령에 있는 구리산이 붕괴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산이 무너질 때가 바로 미양궁의 영험스러운 종이 울린 시각과 일치했다. 황제가 다시 동방삭에게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냐 물었다. 동방삭이 대답했다. 이 좋은 진영의 구리산에서 캐어낸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질의 구리끼리 서로 감흥을 느껴 발생한 일입니다. 황제가 크게 감탄을 하며 말했다. 이처럼 미천한 물질도 서로 감흥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 되는 사람은 조상과 후손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흥을 일으킬 것인가? 무생물인 광물조차도 동질의 에너지끼리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으로 사람도 조상의 유해를 좋은 터에서 잘 보시면 반드시 자손 등에게 복이 닥친다는 교시다. TV나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명현상이다. 주파수는 서로 공명한다. 소리곱새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해보면 확인된다. 소리곱새 같은 주파수에 소리곱새를 가까이 가져가며 공명하면서 역시 진동하기 시작한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은 한 번에 많은 소리를 내면 거기에 공명하여 소리를 낸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같은 파동을 가진 성이 서로 이끌려 반응하는 것이다. 파동은 속성상 주파수가 맞으면 다른 파동과 공명을 한다. 오페라 가수의 고음과 유리컵의 주파수가 맞으면 유리컵이 깨진다. 1850년 프랑스에서는 478명의 군인들이 발을 맞추어 앙제 다리를 걸어가다가 다리가 공명이 일어나 다리가 무너졌다. 1985년 멕시코 지진 때는 중간 높이의 건물들이 많이 붕괴되었다.
이유는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와 지진의 진동 주파수가 거의 같아서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942년 미국의 타코마 다리는 바람이 불자 완공 4개월 만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바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람이 주파수와 다리의 주파수가 일종의 공명을 일으키지 않은 것 때문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운명의 출발과 변화, 끝이 있는 곳, 조광저자의 땅의 유혹. 재밌게 보셨다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